네, 북한 새로 읽기 시간입니다. 북한의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전망하거나 북한 사회를 진단하고 대안까지 제시해 봅니다. 오늘도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NK 이광백 대표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북한 주민들에게는 아마 지금 최대의 관심사가 북중 무역이 언제 회복되느냐일 겁니다. 자, 6월 달 북중 무역에 대한 통계가 이런 와중에 나왔다면서요, 대표님? 7월 20일 날 중국의 해관총서가 6월 달 북중 무역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6월 달 북한에 대한 중국의 수출액, 그러니까 뭐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금액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1억 5,470만 달러 기록했습니다. 5월보다는 6.6% 조금 줄었네요. 네. 5월에는 한 1억 6,563만 달러였는데요. 소폭 줄었고요. 6월 달 중국의 대북 수입액, 북한의 수출 금액이죠. 이건 2,951만 달러 정도입니다. 네. 5월 달에 2,394만 달러에 비해서 23% 정도 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수입은 조금 줄어들었고 수출은 조금 더 늘었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6월 중국과 북한의 교역액은 약 수출 수입 다 포함해서 1억 8,421만 달러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5월 달에 1억 8,957만 달러보다는 약간 줄었네요. 2.8% 정도 줄었습니다. 네, 전체적인 수치로 봐서는 5월과 6월이 큰 차이는 없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렇다면요. 코로나19로 무역이 쉽지 않았던 작년 6월과 한번 비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작년 6월 수입 금액에 비해서는 8배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중국과 북한 양국에서 진정이 되면서 무역 상황도 지난 1년 동안 크게 좋아진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2023년 1월에서 6월까지 이제 상반기죠. 북한과 중국 간 무역 규모는 전체 액수 다 포함하면 한 10억 5,578만 달러 정도 됩니다. 이게 22년 상반기 3억 4천만 달러인 거에 비하면 한 209% 그러니까 2배 이상 늘어난 거긴 합니다. 네. 자, 작년과 비교하니까 조금 2배 이상 늘어난 규모를 그렇고 그다음에 6월 달만 비교하면 거의 8배 가까이 수입액은 늘었습니다. 자, 무역의 대부분이 수입인 건데요. 사실 중국에서는 어떤 품목을 수입했는지 이것도 좀 관심사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중국에서 북한이 수입한 품목 첫 번째 가발용 가공 모발, 그다음에 양모, 이거 1,990만 달러 지금 수입을 했고요. 두 번째는 쌀입니다. 640만 달러 어치 쌀을 수입을 했습니다. 그 외에는 비료에 널리 쓰이는 제2 인산 암모늄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4월 달, 5월 달에는 상위 2위 내에 들었을 정도로 많이 수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공 모발, 그다음에 쌀 다음이 비료였던 건데 이번 6월에는 10위권 밖으로 밀려난 걸 보니까 비료가 많이 쓰이는 것이 4월, 5월 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또 집계가 되네요. 자, 그런데 아까 이제 가장 많이 수입한 품목이 가발용 가공 모발 양모라고 해주셨는데 이게 1위라는 게 조금 의아한데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아마 최근 북한의 주력 수출 품목이 가발과 속눈썹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가짜 속눈썹 붙였어요. 지금. 그런가요? 네.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사실 수출 규모가 작았는데 작년 9월부터 북중 화물 열차 운행이 이제 9월에 재개되는데 그 다음 달이었던 10월부터 이 북한에 수출하는 이 가발과 속눈썹이 182만 한 6천 달러 수출을 작년 10월에 했습니다. 12월에는 수출 규모가 890만 달러로 급증했어요. 그러다가 올해 들어서 1월 달에 482만 달러, 2월 달에 544만 달러, 3월 달에는 더 늘어서 868만 달러 이렇게 꾸준히 늘었는데 드디어 올해 4월에 2,300만 달러.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 전달보다 165% 급증. 5월은 뭐 약간 감소했습니다만 그러나 5월과 6월에도 여전히 가발과 속눈썹은 북한의 주력 수출품이 되고 있습니다. 5월 북한의 대중국 전체 수출액이 한 2,300만 달러, 2,400만 달러 가까이 됐는데 그 가운데 가발과 속눈썹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냐? 무려 65%. 와, 이런 경우가 있나 싶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북한의 수출의 65%가 가발하고 속눈썹 한 겁니다. 사실 가발 속눈썹 하면 저는 한국의 70년대 그때 주 수출 품목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국은 20세기 1970년대 그때 가발 뭐 이런 거 많이 팔아서
돈을 벌었던 건데 북한이 지금 그러고 있네요. 그 가발과 속눈썹 수출에 주력하고 있는 이유, 갑자기 크게 늘어난 이유도 분명히 있겠죠. 사실 북한이 과거에 중국으로 수출할 때 주요 수출 품목 같은 것은 대부분 석탄, 철광석 이런 광물 지하 자원이었어요. 그런데 2017년부터 북한 정부가 핵과 미사일 실험을 집중적으로 진행했고요. 핵 확산을 금지하고 있는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이 핵 개발은 제재 대상에 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경제 제재를 할 때 이 경제 제재 가운데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수출 품목에 해당되는 광물 지하 자원 수출을 금지한다. 이런 내용이 포함된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북한 정부는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이제 핵 개발을 계속 뭐 하는 모습을 보였고 국제사회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자원만 해가지고는 안 되겠네. 그럼 농산물, 그다음 수산물 이런 식으로 수출 금지 품목을 국제사회에서 경제제재 차원에서 계속 늘려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으로서는 주력 수출 품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더 이상 수출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요. 그렇다 보니까 국제사회 대북제재가 본격화된 2016년부터 뭘 했냐. 역외 가공이라는 것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북한에 있는 것을 수출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재료를 들여와 가지고 그걸 조립하거나 가공해서 수출하는 이런 식의 이른바 수출 품목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뭐 중국 같은 경우 뭐 주변 나라의 원료나 자재를 수출하고 그 완제품을 가공해서 수입하는 것. 이게 이제 역외 가공인 건데 이 북중 무역의 그 역외 가공 품목들이 늘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쨌든 2016년 특히 2017년부터는 북한의 대표적인 수출 품목들이 이제 역외 가공 품목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그 역외 가공 수출 규모도 많이 커졌겠죠, 대표님. 그렇죠. 2017년에 중국을 향해서 북한에서 역외 가공품 수출액을 보면 사상 최대인 9,997만 달러, 그러니까 한 1억 달러 정도를 역외 가공품으로 수출을 했었습니다. 이후 2018년에 5,400만 달러, 그다음에 2019년에는 8,200만 달러, 여전히 역외 가공 액수가 많습니다. 중국 해관총서가 공개한 북중 무역 세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에도 1월에서 5월까지 북한이 중국에 역외 가공 형태로 수출한 품목의 총액은 4,975만 달러, 한 5천만 달러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 기간 전체 대중 수출액의 47%, 그러니까 절반은 역외 가공 품목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가발과 속눈썹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해주셨는데요. 그동안 북한이 역외 가공으로 수출한 품목들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사실상 올해는 뭐 대부분 가발, 속눈썹 제품이 거의 유일하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손목시계, 과거에는 손목시계, 신발, 장난감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주문자 생산 방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주문을 하면 그걸 생산해서 수출을 한 이런 방식으로 수출을 해왔었어요. 2017년 같은 경우 북한이 역외 가공 방식으로 중국에 수출한 품목은 모두 150개나 됩니다. 종류가 꽤 많네요. 이 중에 상위 6개 제품 수출액이 각각 500만 달러를 넘길 만큼 많았는데요. 2018년과 19년에도 조금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2018년에 36개 품목, 2019년에 33개 품목, 이렇게 30개가 여전히 넘었습니다. 이때 제품을 보면 어떤 제품들이냐, 이때도 가발도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손목시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실험용 마네킹 있었고요. 농구공, 축구공도 있네요. 그리고 신발이 많았습니다. 신발이요? 그런데 올해에는 역외 가공 방식으로 수출한 품목이 총 5개인데 이 중에 3만 달러 정도, 그러니까 거의 거의 얼마 안 되죠. 3만 달러면. 그런데 이게 낚싯대입니다. 근데 이 5개 중에 낚싯대 빼고 나머지 4개는 모두 가발과 속눈썹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거의 가발하고 속눈썹밖에 수출한 게 없다고 봐야 되는데 가발, 속눈썹을 도대체 몇 천만 달러씩 수출하면 얼마나 될까, 이게 궁금한데 올해 1월 달에 중국에서 원료는 수입해야 되잖아요. 머리카락을 수출했거든요. 얼마를 1월 달에 수출했냐, 한 달 동안 56톤 수입했습니다. 머리카락을요? 이 56톤 머리카락을 수입해가지고 이걸 가발하고 속눈썹으로 만들어 판 거예요. 56톤이면 어마어마한 양이죠, 사실 머리카락을. 어쨌든 이걸 보면 가발과 속눈썹이 사실상 수출 주력 품목인 것이고 김정은 정부는 속눈썹을 팔아서 미사일을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대북 제재만 없다면 더 다양한 걸 좀 만들어서 팔고 하면 너무 좋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이 양적으로는요. 북중 무역 규모가 코로나19가 일어나기 전으로 거의 돌아간 건가요? 일단 올해 상반기 북중 무역액만 보면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 1월에서 6월까지 그때 한 12억 5천 달러 정도, 아니 12억 5천만 달러 정도 됐습니다. 12억 5천만 달러였는데 올해 상반기 같은 1월에서 6월까지 무역 규모를 보면 10억 5천만 달러 정도가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2억 달러가 부족하긴 하죠. 그렇지만 코로나 이전인 2019년까지는 일단 거의 회복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액수 자체는 무역이 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짚어주셨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최근 눈에 띄는 게 북한 시장에서 위안화 환율이 좀 크게 떨어졌다는 소식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최근 북한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봉쇄 완화 그리고 무역 확대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시장의 환율이 쭉 하락했었는데 이게 최근에 갑자기 급락하고 있네요. 지난 23일 기준 해산의 위안화 가격 같은 경우 국돈으로 1,230원이었습니다. 신의주는 1,240원이었는데요. 보름 전에 조사했을 때 해산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그러니까 그때 가격에 비해서 해산은 12.8%, 신의주는 9.5% 급락한 거예요. 보름 만에. 상대적으로 위안화 수요가 적은 지역인 평양도 2주 전보다 8.2% 하락했습니다. 평양의 달러 가격도 8,180원, 2주 전에 비해서 달러도 소폭 2.6% 하락을 한 이런 상황입니다. 네, 사실 무역이 재개된다 하면은 이 위안화나 달러를 찾는 사람이 많아져야 정상인데 왜 반대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건가요, 대표님? 글쎄요, 이게 왜 하락했는지 그래서 이제 집중 취재를 했는데요. 북한 시장의 외화 환율이 최근 일제히 하락한 것은 정부의 무역 승인이 예상보다 까다롭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무역 일꾼들과 상인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내막을 취재해 보니까 지난달 노동당 중앙위원회 8차 전원회의가 진행이 되는데 그 이후에 중앙과 지방 무역기관에 수출입 계획을 담은 무역 지표를 상위 기관에 제출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해요. 근데 이 무역 지표가 승인이 돼야 무역에 참여할 수 있는데 문제는 현재 대부분의 무역기관이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국경지역, 지방지역 무역기관 같은 경우는 승인이 잘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면 승인이 안 나느냐. 과거에는 이 무역 지표를 제출할 때 이제 그러니까 수입을 하겠다는 중국 무역업자가 있을 경우에 무엇을 얼마에 수출하고 자 그렇게 수출해서 번 돈이 얼마인데 그 가운데 얼마를 당과 국가에 납부하겠다 이런 내용을 적어서 무역 지표를 제출하면 대부분 승인됐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수출 계획만 있으면 승인이 났던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얼마나 무엇을 수출하고 그 돈을 바칠 것인지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수출한 그 돈 가지고 무엇을 얼마나 누구에게 수입할 건지. 그러니까 수입 계획이 함께 제출되어야 승인이 난다는 겁니다. 뭔가 훨씬 까다로워졌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석탄을 팔았다. 그러면 그 석탄을 판 돈으로 소속 지방의 어느 공장에 필요한 부품이나 또는 기계 이런 것들을 얼마를 들여오겠다 등등등의 것이 같이 덧붙여져야 승인이 나는 거예요. 그걸 왜 수출업자가 고민해야 하는지는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그래서 수입과 수출 계획을 동시에 제출하고 실행하는 것도 지금 쉽지 않잖아요. 또 하나 수출한 돈을 고스란히 지금 상품 수입에 사용하게 될 경우에 이윤도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역업자들도 뭐 이런 식이라면 이거 돈도 얼마 안 되는 걸 내가 해야 되나 어거지로 물건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돈을 못 벌고. 그러다 보니까 열의가 생기지 않는 문제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역에 대한 지나친 국가 통제의 부작용으로 지금 현재 지방의 많은 기업들이 지금 본격적으로 무역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 때문에 위안화 가격도 갑자기 오르는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지나친 국가 통제의 부작용이 북중 무역도 약간 가로막고 있는 게 되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전으로 거의 회복돼 있긴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전에 무역 규모가 큰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이전 2016년, 15년, 14년 이렇게 북중 무역이 활발했던 시절로 가려면 두 가지가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가장 큰 건 제재 완화해야 되죠. 그러려면 핵 문제, 미사일 이걸 지금처럼 노골적으로 계속한다면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 같다. 이 문제 하나 풀어야 된다는 것하고요. 또 하나 이제 금방 이거 작은 문제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국가가 지나치게 무역을 통제해버리면 무역을 하는 업자들로서는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수출업자 따로 있고 수입업자 따로 있는 거거든요. 근데
수출 수입을 같이 해라?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을 지나치게 통제하면 오히려 북중 무역을 회복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북중 무역이 좀 제대로 양과 질을 다 챙기면서 재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광백 대표님과 함께 북중 무역 현황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이광백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